자, 추석 특집 인터뷰 핫이슈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바람도 쐴 겸 인천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공간을 찾아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랫동안 인천의 역사 자료를 편찬했고 또 지금은 인천 여성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옥엽 박사와 인천의 문화유산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강옥엽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박사님, 지난번에 인천의 역사 문화유산을 어떻게 찾아가야 인천을 보다 잘 알 수 있을지 네. 박사님과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그때 못다 했던 이야기를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강 박사님. 네, 예. 그럴까요? 마침 내일이 이제 10월 3일이 당기 제 4353년이 되는 개천절이라서 그 연원이나 또 인천과의 관련, 또 인천에 남아있는 이 개천절 관련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네요. 예. 내일이네요, 진짜 개천절이.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청소년들에게 네. 이렇게 좀 개천절이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먼저 이 개천절의 연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럴까요? 예. 학교에서들 배우고 해서 알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이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이제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경일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게 이제 BC 2333년인데 그런데 이 개천의 본래 뜻이 하늘을 열다 또는 하늘이 열린 날, 열 개자에 하늘 천자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런 의미로 단군 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는 환웅이 천신, 즉 하느님이죠. 천신인 환인의 뜻을 받아서 태백산 신단수 아래, 태백산은 이제 백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에 내려와서 홍익인간 이화세계. 홍익인간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뜻이고, 이화세계는 세상에 있는 동안 이제 다스려서 깨우치게 한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대업을 시작한 BC 2457년 âm曆으로 10월 3일을 뜻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124년에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네네. 아니 그러면은 이 개천절이라고 이름을 짓고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박사님?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개천절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기 이전부터 우리 민족은 10월을 상달이라고 부르고 귀하게 여겼어요. 10월을? 네. 그리고 3일에 이 3의 숫자를 길한 숫자다라고 여겨가지고 한 해 농사를 추수하고 핵곡식으로 이제 제상을 차려서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제천 행사를 치렀죠. 이 개천의 핵심은 제천의식입니다. 하늘에 대한 제사를 올리는 건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제천의식이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보면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또 부여에서는 영고라는 이름, 동해에는 무천, 마한과 변안에서는 계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행사가 계승이 됐고요.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제 단군 신앙을 이어나갔죠. 고려와 조선에서도 단군 신앙을 이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천절이라고 이름을 짓고 시작한 것은 대종교에서 이제 비롯되었는데. 대종교. 1909년, 그러니까 우리가 1910년 합병이 되기 전에, 일본에게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인 1909년에 나철 대종사가 중심으로 해서 그 대종교가 중광을 하게 됩니다. 중광이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이제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개천절을 경축일로 대정을 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일제강점기 이 개천절 행사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를 했고, 그렇죠. 특히 상해 임시정부는 이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해서 이 또 대종교와 함께 충칭이라든지 이 여러 곳에서 또 경화식을 행하기도 했고요. 광복 이후에 이제 이것을 계승을 해서
1949년 10월 1일에 우리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를 하는데 여기에 의거해서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서 이제 거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문교부에서 이 개천절 이 음력과 양력을 환용하는 그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 심의를 했더니 이 환산하기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양력이 또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역하고 사이에 또 갭이 좀 있어요. 한 8일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일이 찾아서 음력을 양력으로 바꾸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10월 3일이 갖고 있는 또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그냥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꿔서 지금 거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력으로 했었으면 이제 11월 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 11월 달은 또 이제 이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행사하기 좀 불편하죠. 추워요. 날이 춥기 때문에 맞습니다. 10월이 난 것 같고. 그러게요. 참 그런 연원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저 강 박사님. 이 제천 의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천 강화도 만이산 이 만이산의 참성단을 이렇게 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 그 참성단이라는 게 이게 어떤 뜻이죠? 네. 이 참성단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기록으로 보니까 고려사 지리지에 처음 등장을 하고 이후에 이제 뭐 조선시대까지 각종 지리지와 사서에 당군 관련 유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참성대, 참성초단 또는 마리산 초단 또는 만이산 초성단, 마리산 재성단, 우리가 예전에 마리산, 만이산 여러 가지 이제 혼용을 하죠. 명칭이 근데 되게 많네요. 네네네. 그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졌는데 가장 보편적인 명칭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참성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자를 보게 되면 글자 그대로 이 참자가 이제 그 구덩이를 판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참호 파듯이. 네네네 맞습니다. 참호를 파서 쌓은 성에 있는 제단이다. 뭐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이 지리지를 보게 되니까 참성에서 제사를 지낸 기록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참성이 종교적 의례가 거행되는 그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만이산 참성단에 올라본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 제단인 참성단의 구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참성단의 형태는 보면 이제 원형으로 쌓은 하단이 원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형의 제단, 그러니까 네모다란 그 제단을 둔 모양인데 위에 네모난 것을 우리가 땅으로 보고 아래에 둥근 것을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양이 서로, 왜냐하면 하늘이 위인데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서로 교차를 하게 되면 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사가 형통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 옛날부터 그 음하고 양은 옛날에도 되게 중요했네요. 그렇죠. 음과 양의 이 조화가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러면은 우리 그 강 박사님. 이 참성단이 언제 축조가 됐고 또 그때 당시 왜 축조가 됐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참성단의 정확한 축조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 이렇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없는데. 기록이 없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기록으로 아마 오래됐겠지만 그러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고려사 원종 5년 이때가 1264년인데요. 5월에 보면 풍수사가 마리산 참성에서 초제 지내기를 건의해 왕이 개초를 거행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참성이라고 나오네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13세기 이전 어떤 때인가 이게 축조가 됐을 거라고 이제 짐작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참성단이 당군과 연결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가 제2의 수도로 강화를 정하고 강화도로 천도를 하잖아요. 몽골의 침입을 하셔서. 아마 그때 천도를 하면서 풍수도 참가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 왕조는 때때로 이곳에서 도교식 제전 행사인 이 초제를 거행을 했고요. 초제라는 게 별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초제가 별을 보면서 제사를. 그 초제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참성단이 민족의 성지로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아무래도 우한말 당군을 숭배하는 대종교가 성립한 이후였고요. 이때부터 이제 이 강화도가 당군 시대 정치 중심지의 하나로 인식이 됐죠. 그렇군요. 그 지금도 이제 개천절 행사를 참성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참성단 제의는 어떻게 그 진행이 됐을까요? 네. 참성단은 지금 말한 바대로 고려와 조선시대에 보면 왕의 이름으로 국가에서 제사를 거행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제사를 지냈던 그렇죠. 것이죠. 예. 고려 후기에 이제 강화도에 도읍을 옮겼던 그걸 강도 시대라고 하는데 강화도에 도읍을 했다고 해서 이 강도 시대에 원종이 직접 주재한 적은 있는데 대부분은 관리가 국왕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관리가 이때 이제 파견되는 관리는 참성단 행향사라고 했고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향사라고 했고 이 행향사는 그 전에 와가지고 참성단 아래에 있던 제궁이라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조그만 궁궐을 하나 만들죠. 제궁에 머물면서 제숙, 이제 하루를 묵는 거예요. 제숙을 한 다음에 제의를 거행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참성단의 제사는 정기적인 것과 비정기적인 것이 있었고 정기적인 제사는 주로 봄, 가을에 거행이 됐고 제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기록에 뭐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국가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렇겠죠. 그리고 비정기적인 제사는 이제 외적이 침입을 했거나 가뭄이 드는 이 한발이 있을 때 수시로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용이 제일 문제인데 이 참성단 제2의 경비 조달을 위해서는 따로 그 제2를 위한 그 제전이 지급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그 제사를 거행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전도 지급이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옛날에 이 국가에서뿐만이 아니고 일반 우리 백성들도 개개인이 가서 그 이렇게 참성단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그런 분들도 계셨을까요? 아니죠. 요거는 이제 국가제사였으니까. 이쪽은 아예 일반 백성들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행향사와 중요한 분들만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이후에는 이제 좀 일반화돼서 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강호규 박사님. 현재 이 참성단과 관련된 문화 유산들은 어떤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인천에 남아 있는 걸 중심으로 한번 보면 알다시피 당군은 이제 우리 민족과 역사를 인식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이제 상복유사인데요. 이 당군의 주요 활동 무대는 주로 평안도와 항해도 지역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고려 후기에 이제 이 강화도를 천도하면서 당군의 국가적인 위기 의식을 주로 이제 하늘 과 연결시키는 그런 의식이 고려 때 강했죠. 그 이성유가 쓰던 제왕운기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데, 현재 강화도에는 이 당군하고 관련된 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사적 136호인 이 참성단, 그리고 사적 130호인 삼낭성이 있고요. 성이요? 삼낭성은 우리가 흔히 정족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당군의 세 아들이 성을 쌓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삼국시대의 성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조금 전설이긴 하지만 아무튼 당군하고 또 연결을 시켰던 거죠. 그다음에 그 기념물이 역시 우리 시문화재인데 천제궁터, 그다음에 참성단의 중수비가 있어요. 이것도 문화재 자료인데 자,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만이산 참성단에서는 매년 개천절 행사를 하고 있고 1955년 이후에 전국체전에 그 성화를 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TV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할 때도 이 참성단에서 체화를 했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인천의 어떤 역사성과 공간적인 어떤 위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제궁터나 참성단 중수비는 어떤 관련 내용이 있나요? 박사님? 이 시기념물 24호로 이제 불리는 이 천제궁터는 참성단에서 하늘의 제사 지낼 때
재기와 재물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천재궁터. 네네. 행향사가 와서 머무르는 곳이 그 제궁이라고 했는데 그거죠.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지금 정방형의 그 평탄지에 축대와 건물터는 남아 있습니다. 예. 만들어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고려 때 목은 이색이 지은 시를 쓴 현판이 있었고요. 아, 목은 이색 선생. 예. 그리고 조선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곳에 머물면서 하늘에 제를 지냈다고 전하고 있고. 그래요. 이런 걸로 봐서는 이미 고려 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러겠네요. 예, 후에는 이제 사찰로 사용이 되다가 고종 20년 이제 조선입니다. 1883년경에 이 사찰이 없어지는데 그때 불상은 이제 전등사로 옮겼다고 전해지죠. 그다음에 이제 이 참성단 중수비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 중수비인데 높이 2m 가량의 자연 암벽에 새겨져 있어요. 글이 새겨져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조선 숙종 43년 이때가 1717년인데 조선 후기네요. 강하유수로 부임을 했던 이 최석항이라는 분이 이제 주변을 한 번씩 둘러봐야죠. 강하에 왔으니까. 그래가 만이산에 이제 올랐다가 보니까 참성단이 상당 부분 이제 붕괴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투포 별장 이건 이제 벼슬입니다. 무인 벼슬인데 그다음에 전등사 스님에게 이 중수를 명해서 10여일 안에 이 수리를 마쳤다라는 내용을 그 중수한 내용을 거기에다 새겨 넣은 거죠. 중간에 이제 그 보수를 마쳤다. 그렇죠. 그 증거 비석인가 보네요. 그게. 그렇죠. 이분이 되게 고마운 분이시네. 그 저기 최석항 선생. 강화 유수 최석환 선생이 이제 거기 또 보수도 해주시고. 좋네요. 자, 그러면은 좀 시간이 지금 이제 조금 남았는데 우리 강 박사님께 좀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인천의 그 문화유산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을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은 그 인천의 문화유산을 일일이 말하다 보면 다들 이런 게 있었나 하고 놀랄 정도인데 우리는 뭐 그 빙산의 일각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화유산 인천의 문화유산은 역사 속에 켜켜이 쌓여온 문화유산을 우리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연륜이라 그럴 거고요. 또 나무에 비교하자면 나이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달리 말한다면 현재 인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역사 이력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우리 인천의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이 참성단 외에도 이 국가제사를 지냈다니까 중요하지만 원도사제를 지냈던 그것도 국가제사예요. 사실은 서해안 바다에서의 그 국가제사인데 그게 지금 미추홀구 쪽에 흔적만 남아 있고요. 정족산 사고를 그러니까 국가의 이 그 역사서를 보관했던 것이 정족산에 있는 사고죠. 외 규장각도 남아 있고 또 팔만 대장격도 판각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1883년 근대 개항 후에 근대 문화유산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 역사에 특히 근현대사에 중요한 공간이 바로 인천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저 강옥엽 박사님께서는 지금 연구소의 대표님이시잖아요. 근데 연구소 앞에 여성사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 평상시에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의 여성사 대표님이신데 이 여성사라는 게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여성분들의 역사를 말씀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천 역사 속에서도 한 부분인데 여성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얘기보다는 과거에 오래된 역사 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독립운동가가 있다. 김구 선생님 계시면 김구 선생님을 그야말로 뒤에서 보필해줬던 어머니 강낙은 여사가 있습니다. 그죠? 인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분이고 맞아요. 또 우리 그 훈맹정음을 창시했다라고 하는 박두성 선생님 계시는데 훈민정음? 훈맹정음. 훈맹정음. 네, 훈맹정음은 그러니까 우리
그 맹인들의 그 아이고. 하나의 한글이죠. 맹인분들을 위한. 네네, 훈맹정음 우리 박두성 선생님이 이제 만드셨는데, 그래요. 훌륭하시지만 그분을 또 보필했던 분이 아내분이세요. 김경래라는 분인데, 자, 이런 분들의 그 역할을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역사들을 찾아내서 과연 우리 인천 역사 속에 여성들은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가. 독립운동하는데도 보필도 하고 교육에서도 혁혁한 여러 가지 그 공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예능을 했던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예능이요? 네. 그리고 우리 최초의 그 우리나라의 아나운서가 우리 인천 출신 인천여고 출신 이옥경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래요? 지금 우리 그 앵커님은 아실 수 있는 분 중에 노라노라고 패션 디자이너의 최초 여성 패션 디자이너가 노라노예요. 그래요. 이 노라노 이분의 어머니가 또 이 이옥경이에요. 우리 저 강 박사님. 네. 인천의 그 훌륭하신 여성분들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야겠는데 이게 또 특집으로. 좋은 얘기죠. 예. 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예. 강 박사님께서는 지금 경상도에서 태어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발음이 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인천 전문가세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네, 이제 대학에서는 뭐 국사를 했는데 우리 인천으로 온 게 제가 2000년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이제 이 우리 시의 역사를 이제 그 수집 발굴하고 정리하고 편찬을 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분보다는 아무래도 인천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할 수 있죠. 인천의 여성분들에 대한 역사, 여성사에 대해서 어차피 여성사 연구소 대표님이시니까 여성사에 대한 그런 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좀 시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아무튼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명절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인천 여성사 연구소 강옥엽 박사였습니다.